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이번 주 잘 보내셨나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저희가 보통 방송하는 게 일요일날인데 혹시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남자친구와 혹시 좋은 시간을 보내진 않으셨나요? 보낼 때 피임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후피임약 또는 응급피임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피임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피임을 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콘돔을 사용을 했는데 콘돔이 찢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사정한 후에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서는 콘돔이 안으로 또로록 말려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좀 술을 많이 마셔서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관계를 했는데 콘돔을 쓴 건지, 콘돔을 분명히 썼는데 어디에 빠져 있는지, 모텔을 다 뒤지고 그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 응급피임약 그런 거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약은 약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약국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 피임약 같은 경우는 피임약 주세요 하고 살 수 있는데, 사후피임약은 사후피임약 주세요 라고 약국에서 가서 얘기하면은 병원 가서 처방전 받아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항생제라든지 어떤 고혈압 약이라든지 그런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 약들은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문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후피임약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나서 구입을 하시게 돼요. 어느 병원이나 약을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가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데 가서 쭈삣쭈삣 좀 나이 드신 남자 의사 선생님, 내과 의사 선생님 계시다면 정형외과 가가지고서는 사후피임약 처방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직원도 쟤 뭐야? 왜 여기 와서 저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좀 그런 게 흔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산부인과를 가시는 게 좋고, 너무 밤늦게여서 다 닫았다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셔서 처방을 받고 응급실에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성관계를 하고 나서 한두 시간 만에 바로 가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일이 있었으면 토요일날 병원에 가시면 되고, 일요일날 낮에 일이 있었으면 월요일날 병원에 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1시간 급하게 가셔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두고 굳이 밤에 응급실에 가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겠고요. 사후피임약 처방 받았어요. 일단 밥을 먹고,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약을 먹기 전에 밥을 먹고 늦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밥 먹고 나서 드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방 받으면 옆에 있는 약국 가서 바로 구입해서 바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종류는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지금 보면은 72시간이라고 써져 있죠. 3일 이내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약이겠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약을 열어보니까 약이 그냥 한 알이에요. 이렇게 한 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빨리 복용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는 두 알짜리로 나오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알 먹고 12시간 뒤에 한 알 먹고 하는 제품들도 있긴 한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진 제품들이고요. 왜냐하면 12시간 뒤에 먹는 걸 좀 까먹고 그러기도 하고, 좀 돈 좀 아껴보겠다고 이번에는 그거 한 알만 먹고 일주일 뒤에 성관계를 해서 그 다음날 한 알 먹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도저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서 호르몬을 다 이렇게 농축을 해서 한 알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복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관계 하고 나서 되도록이면 빨리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가급적 24시간 이내에. 그래서 24시간 이내에서 한 120시간 이내, 그러니까 5일까지도 복용하셔도 돼요. 월요일날 성관계를 했는데 내가 출장을 갔었다, 아니면 해외에 있었다. 해외에 있으면 내가 약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귀국하셔가지고서는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그러셔도 5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빨리 복용하시면 빨리 복용하실수록 피임 효과가 더 뛰어나긴 하거든요. 24시간 이내인 경우에 있어서는 피임 효과가 95%,
라면 48시간 때는 뭐 한 85% 떨어지고 그 다음엔 조금씩 더 떨어지고 그러는 거고요. 생리 주기당 한 번만 복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도 오빠랑 성관계 했는데 콘돔 안 써서 복용하고, 다음 주 토요일도 오빠랑 성관계 했는데 콘돔 안 써서 복용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 생리 주기당 한 번만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생리 중에 성관계를 했다, 생리가 어제 끝나는데 오늘 성관계 했는데 임신 될까봐 걱정돼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오시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가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상담은 사실 산부인과 가면 이때는 안전하니까 복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드리면 좀 안심하고 그냥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몸에 어쨌든 좋지는 않은 약이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라면 임신을 시키겠죠. 임신을 막는 거는 어쨌든 몸에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니어서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 근데 불가피하게 꼭 가임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럴 때만 복용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이번 달에도 먹고 다음 달에도 먹고 뭐 그래도 피임 효과는 있지만 몸에는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이 사후피임약을 복용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는 뭐 둘이서 잘 상의를 해서 뭐 콘돔을 쓴다든지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그래서 임신 뭐 피임 그런 거에 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 달부터는 좀 피임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리 찔끔찔끔 끝에 나오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그렇게 출혈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거 말고 정말 피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제일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구역질이 나요. 호르몬이 되게 과량의 호르몬이 임신을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하나씩 해서 3주 먹게끔 되어 있는데, 뭐 과장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피임약 한 통을 한꺼번에 먹는 거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대개는 뭐 산부인과 의사들이 많이들 뭐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피임약 하나씩 매일 먹는 것도 구역질 나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한꺼번에 많이 드신다고 생각해 보면 많이 토하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죠. 토하는데 예를 들어서 2시간 넘어서 토했으면 그러면 이미 흡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약을 먹고 뭐 바로 토했다, 약을 먹고 뭐 한두 시간 만에 토했다, 그러면 사실 약이 흡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처방받고 또 약값 들고 또 다시 복용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구역질만 나지 않으면은 그냥 한 번 복용하고 끝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뭐 어쨌든 임신을 막기 때문에 약간 복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아주 극심한 고통은 아니고 뭐 생리통 같은 약간 싸르르 좀 뭐 불편한 정도, 그런 정도의 복통이 있을 수 있고, 찔끔찔끔 피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리가 또 늦어지는 그런 생리 불순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좀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부작용이 있다는 건 그럼 어쨌든 약효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부작용이 있든 없든 사후피임약의 약효는 동일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어야지만 약효가 있는 거고, 왜 다른 사람은 뭐 구역질이 나고 피가 난다는데 나는 피가 안 나요? 그러면 나는 효과가 없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고 사람들마다 뭐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피임약이 100% 되는 건 아니에요. 24시간 이내 복용하셨을 경우에 있어서는 95% 정도 피임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걸 먹고 나는 사후피임약 먹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임신인지 아닌지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는 건 관계한 날로부터 2주 지나고 나서 소변 검사로 임신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2줄이 나오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뭐 초음파로 확인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좀 걱정이 되죠. 내가 이렇게 안 좋다는 약을 먹었는데, 내가 임신이 됐는데, 그러면은 저는 기형아를 낳나요?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후피임약을 먹었다고 해서 뭐 사후피임약 먹은 상태에서 임신이 되었다, 아니면 그냥 경구피임약을 먹었는데 그것도 피임 실패로 해서 임신이 되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기형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게 좀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어떨 때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 이번 주 주말에 남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사오피임약 좀 미리 처방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오피임약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지만 임신이 100%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말에 여행을 간다면 미리미리 피임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콘돔을 준비를 해가거나 그래야 되는 거지, 사오피임약을 준비해 가시는 거는 순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만 그렇게 해서 복용하는 거는 꼭 잊지 말도록 합시다. 환자를 딱 보는 순간에 진단을 내려라. 필요한 검사를 시켜야 되니까. 네. 여전히 의사는 무섭고 다시 해야 되겠네. 네네네. 다시. 한 번만 다시. 위내시경에서 진단할 수 있는 질병은 정상적인 대변을 못 보기 때문에